그래서 실제로 그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파킨슨병 이제 그렇게 진단하시고 나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네. 물어보시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렇고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우리 김경준 선생님하고 파킨슨병에 대해서 더 얘기 나눠볼 텐데요. 2부에서는 파킨슨병의 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킨슨병의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양제도 아니고 주사도 아니고 바로 약을 잘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약에 대해서 크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선생님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저 파킨슨병의 이제 증상을 조절을 위해서 네. 쓸 수 있는 약물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 파킨슨병 운동 증상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레보도파 제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효현제라고 이제 표현하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오비 억제제라든지 아만타진이라든지 항콜린제 이런 네. 성분들을 저희가 좀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이제 네.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레보도파랑 도파민 효연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레보도파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네. 이제 파킨슨병이 이제 머리에 있는 이제 도파민이 부족해서 이제 운동 증상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레보도파는 이 머릿속에서 부족해진 도파민을 이제 그걸 먹어서 보충을 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도파민 효연제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있는 이 도파민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도파민의 그 수용체를 네.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머릿속에서 있는 그 남아있는 도파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 쓰게 하기 위한 약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좀 중요한 두 가지 약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레보도파가 좀 이제 중요한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레보도파가 이제 처음에 도입된 게 한 5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교과서에서 잠깐 봤던 것 같은데 61년도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네.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숫자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네. 근데 레보도파가 도입되기 전에는 파킨슨병이 이제 약 쓸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었어요. 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콜린제 그 정도만 쓰고 네, 하니까 네. 기대 여명이 10년이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것 파킨슨병으로 같아요. 진단 받으면은 이제 증상 컨트롤도 잘 안 되고 막 이제 그렇게 운동 조절 안 되고 운동 못 하시고 그러다 돌아가시는 그게 10년이 안 됐지만은 레보도파가 도입되고 나서 이게 정말 획기적으로 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파킨슨병의 기대 여명이 이제 건강한 분들의 기대 여명과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파킨슨병 이제 그렇게 진단하시고 나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네. 물어보시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렇고 예 그냥 명대로 사십니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이제 건강하게 이제 그렇게 약 증상 네. 조절 잘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잘 지내실 수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그 3세대 약이라고 해가지고 뭐 온젠티스, 마오비 인히비터 또 새로 나온 에퀴피나라는 약들 한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약들은 네. 경험은 없습니다. 네. 그런 약들이 지금까지 나온 그 기존의 그런 이제 그 파킨슨 약의 좀 부작용을 조금 개선하고 네, 네. 아니면은 좀 약물이 좀 이제 그런 풀리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연장, 이제 약물을 좀 약물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몸 안에서 이제 그렇게 퍼질 수 네. 있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 정도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의 그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정도의 그런 약제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은 예, 똑같은데 기존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약간 이제 네. 세대 거듭남에 따라서 부작용은 좀 줄인다. 그리고 예. 이게 온젠티스 사람들이 좀 통증이 많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전 기사들 보면은 뭐 줄기세포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이 파킨슨병이 줄기세포 치료로 인해서 정말 완치까지 갈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작년에도 한번 뉴스 나왔었잖아요. 네, 네. 예, 저도 그래서 한번 논문 찾아보고 했는데 네. 일단은 줄기세포 치료 그런 시도 자체를 제가 표명하려는 얘기는 뭐 의도는 전혀 없고요. 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좀 넘을 산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그쵸. 예. 그래서 줄기세포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태아 줄기세포가 네. 있고 정체 줄기세포가 있고 뭐 그러는데 작년에 그런 그 학술지 중에 되게 권위 있는 그 애니제임에 네. 실렸던 그 케이스 보고를 봤는데 네.
거기서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골자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그렇게 이식을 했더니 그런 네. 뭐 그런 우리가 줄기세포에서 염려되는 그런 부작용이 없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약물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파킨슨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도파민 세포의 사멸을 조금 정지시킨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제 이제 임상 증상을 조금은 호전시켰다. 그게 포인트인데, 일단은 결과를 봤을 때는 증상을 약간 이제 가볍게 경감을 시키고 약물을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좀 줄이는 그런 효과는 보였지만은, 아직까지 그거를 이제 100% 이제 줄기세포가 이제 그렇게 완치를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을 대체할 수는 없겠죠. 아직까지는 좀 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증상이 좀 미약하게 있으면 그래도 약은 조금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냥 약을 빨리 먹는 게 낫다는 의견들이 많기는 한데, 진단을 일단 받았다 하면 약을 그냥 드시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좀 참았다가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생활하기 좀 곤란할 때 그때 드시는 게 나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약물 치료, 특히 이제 레보도파 치료를 일찍 시작하는 게 이제 오히려 좀 그런 도파민 세포의 소실을 뭐 촉진하지 않은가, 촉진하는 게 아닌가, 네.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레보도파를 일찍 드시는 게 네. 이제 그런 도파민 세포의 뭐 생존에 전혀 뭐 영향을 주진 않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네. 뭐 증상을 호전시키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삶의 질을 이제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파킨슨병의 증상으로 불편함이 있으시면은 네.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파킨슨병에 대해서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홍삼, 글루타치온,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네. 그거에 예. 대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영양제 성분 뭐 이런 네. 것들, 아까 말씀 주신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홍삼에 들어있는 뭐 진제노사이드 네.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비타민 중에서도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는 뭐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 그 다음에 뭐 코엔자임 Q10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항산화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네. 뭐 이제 연구를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수행을 했었는데, 네. 이게 좀 결과가 아직 일관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소규모 연구에서는 뭐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지만은 뭐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는 뭐 효과가 그렇게 100% 입증된 그런 건 없어가지고, 네. 저는 뭐 아주 막 이걸 적극적으로 뭐 그런 그걸 권하진 않고, 네.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뭘 먹으면 네. 좋냐고. 네. 네. 그렇게 네. 할 때 그냥 뭐 드시는 건 좋은데 네. 너무 비싼 거 사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수술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조기발병,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약 먹는 게 하루에 3번 드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말처럼 쉽지 않은데, 수술적인 치료를 언제 고려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서 시행하는 그런 수술,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받는 그 대표적인 수술이 그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네, 있어요. 네.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게 머리에 아주 미세한 전극을 네. 이제 그 운동을 조절하는 이제 그 시상하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쪽에 꽂아서 이제 전지를, 배터리를 이렇게 가슴에 심어서 네. 전선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전기 자극, 아주 미세한 전기 자극을 이 시상하핵이라는 부분으로 전달해줘가지고 이제 그 운동 증상을 전기 자극을 전달해줘서 그런 파킨슨 증상을 조절하자. 그게 이제 이 수술의 목표인데, 이 수술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이 수술 자체는 좀 그 대상이 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네. 일단은 이 이제 뇌신부 자극술의 목표는 파킨슨 환자분들이 5년, 10년 그렇게 오래 약을 드시다 보면은 도파민 세포가 이제 점차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파킨슨 약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이상운동증. 네. 이제 약을 이제 드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몸이 막 이제 계속 그렇게 흔들리죠. 그렇죠. 네, 막 네, 아무 이렇게. 막 마음대로 본인은 안 그러고 싶은데 마음대로 막 흔들리고 막 꼬이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머리에서 복용하신 그 양을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나타난 증상을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뇌신부 자극술을 하려는 1차적인 목표는 이런 그 약을 많이 먹어서 약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이상 운동증을 막고 이제 약물 복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뇌신부 자극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고 나서 인지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동반이 된다는 보고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 이제 수술을 이제 고려하시기 전에 그런 면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잘 좀 그렇게 고려를 하시고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상담을 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먹는 게 너무 힘드시다. 나 그냥 수술 받아버릴까 이게 아니고 수술할 만한 대상도 또 따로 있는 거고. 예, 실제로 예, 그 뇌신부 자극술 같은 경우에도 파킨슨 진단을 받고 나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전공의 때는 5년 이제 파킨슨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약물 치료하고 나서 5년 정도 이상이 지나야 받을 수 네, 있었고 네. 한 3, 4년 전인가는 아마 이게 한 3년으로 당겨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우선은 약물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고 경과를 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오시면 항상 여쭤보시는 것이 코로나 접종 해도 예. 될까요? 네. 예. 안 그래도 이거 오늘 학회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이 코로나 접종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사실 데이터가 충분하진 않잖아요. 네. 사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라서 사실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시고 그 다음에 주요 합병증이 좀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종을 뭐 그렇게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찾아봤는데 막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막 네. 찾아봤는데 그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네. 일시적으로 뭐 이제 그런 떨림이라든지 네. 그런 파킨슨 운동 증상, 비운동 증상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악화를 경험했던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시적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영구히 남고 그러진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이제 굳이 뭐 그렇게 막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뭐 그런 뭐 막 과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저도 맞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조금 악화가 될 수는 있지만 시간 지나면 또 좋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근육통 있고 하시면 약도 드셔도 될 것 같고,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아마 방송 나가면 또 댓글들이 또 쭈루룩 달릴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려 한번 나오실 수 있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럼 마무리로 브레인튜브 오행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오행시 너무 길다. 삼행시, 브레인으로 삼행시 나가겠습니다. 네, 브레인이 멈춘 것 같습니다. 레보도파를 먹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내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최고다, 최고. 감사합니다.